IT인벤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ASUS ROG의 첫 UMPC, ROG 알라이입니다. 이게 원래 ASUS가 만우절에 SNS에 잠깐 올렸던 제품이고 이름도 라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진짜 나왔네요. 가격이나 성능 관련해서 루머가 상당히 많은 제품이었는데 빠르게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바로 ROG 알라이 본체가 보이고 박스 뚜껑에도 뭐가 있네요. 네, 환경을 생각한 귀여운 친환경 종이 거치대입니다. 그리고 이쪽 상자에는 당연히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은 종이 몇 장 들어있겠죠. 이쪽에는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고 65W까지 나가네요. 반대쪽에는 전원 케이블까지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이게 끝입니다. 스팀덱은 케이스가 기본 구성품인데 이 친구는 케이스는 안 들어있네요. 따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간단하게 사양부터 설명드리면 이번에 AMD에서 UMPC 특화로 새롭게 출시한 G1 프로세서가 들어갔는데 G1 프로세서가 노말이랑 익스트림 두 종류로 나옵니다. 제가 가져온 건 G1 익스트림이 들어간 고급형 모델이고요. 익스트림은 8코어 16스레드 24MB 캐시 메모리랑 RDNA3 GPU 코어 12개가 탑재됐습니다. 일반 모델은 6코어 12스레드에 GPU 코어가 4개라서 아마 성능 차이가 꽤 날 거예요. 메모리는 DDR5 16기가고 온보드라서 교체나 추가가 안 되고요. 저장 장치는 마이크론의 512GB NVMe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HD 해상도의 7인치 IPS 패널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 UMPC 최초로 주사율이 무려 120Hz까지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배터리는 40W시라고 하고 최대 65W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 사용 가능한 시간은 잠시 후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ASUS에서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흰색 플라스틱 프레임의 깔끔한 디자인이고 질감이 액박 패드보다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라스틱은 이런 까끌까끌한 느낌을 더 좋아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썸스틱 쪽에는 RGB LED가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로 색상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스테레오 스피커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어폰 단자랑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eGPU 단자랑 3.2 USB-C 포트, 볼륨 버튼,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지문인식 지원하는 전원 버튼까지 보실 수 있고요. 쿨링팬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풍구도 2개가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좌우에 범퍼랑 트리거 버튼 달려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버튼들이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으로 넘어가 보면 추가로 패들 버튼 2개가 있고 송풍구가 이렇게 ROG 로고 모양으로 뚫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지하는 부분이 많이 굴곡지지는 않아서 그립감이 엄청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잠깐 만져보니까 조작감은 전체적으로 액박 패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썸스틱 장력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것 같고 버튼도 거의 똑같은데 버튼은 알라이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상단 범퍼랑 트리거는 유격이 거의 없고 누르는 느낌도 좋아서 이건 액박 패드보다 훨씬 좋네요. 제가 집에서 엘리트 패드 쓰고 있는데 엘리트 패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상당히 만족스럽고 후면 패들은 잡았을 때 딱 약지나 중지가 올라가는 위치에 있어서 익숙해지면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눌러져서 손가락을 올리고 있다가 잘못 입력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립감은 예상대로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뭔가 착 감기는 그런 맛은 없어요. 물론 제가 UMPC를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어색한 걸 수도 있겠지만 게임패드 정도의 그립감을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UMPC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굴곡 정도를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사용 중이신 기기가 있다면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는 610g인데 엄청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그냥저냥 들고 다니면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의 무게예요. 근데 누워서 들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부팅하면 바로 아머리 크레이트가 실행되는데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임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머리 크레이트가 PC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앱으로 유명한데 이거 조금 살펴보니까 알라이에 설치되어 있는 아머리 크레이트는 괜찮습니다. 앱 자체의 사용량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쪽 세계 아머리 크레이트는 쓸데없는 잡기능이 거의 없고
전부 편의성을 위한 기능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게임 라이브러리가 첫 번째고, 설정으로 넘어오면 작동 모드랑 게임 비주얼, 그리고 조명,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기본 기능들만 딱 들어가 있고, 우측에 커맨드 센터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퀵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추가해 놓은 메뉴들은 화면 왼쪽에 보시면 커맨드 센터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컨트롤 모드는 키 설정하는 건데, 커맨드 센터 버튼이랑 아머리 버튼 빼고는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스틱은 데드존이랑 임계값을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었고, 트리거 버튼은 1% 단위로 데드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 세기까지 설정할 수 있네요. 일단 쓸데없는 게 많이 안 들어있어서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이젠 G1 익스트림 성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벤치마크를 몇 개 돌려봤습니다. 소비 전력이 30W인 터보 모드를 기준으로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가 14,968점, 싱글코어 점수가 1,774점이 나왔습니다. 경쟁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6,800U가 들어간 아야네오2 정도가 있겠는데, 제가 아야네오2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서 벤치마크 결과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30W 기준으로 아야네오2 멀티코어 점수가 11,000점 정도 나오고 싱글코어 점수가 1,5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프로세서 성능 자체는 엄청나게 향상됐죠. 다음은 그래픽 점수인데 30W 기준으로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가 2756점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성능 향상은 있지만 CPU 쪽 성능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데스크톱용 GTX 1050 Ti를 조금 웃도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도 몇 개 돌려봤는데요. 엘든링은 낮음 옵션 기준으로 평균 한 5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중간에 살짝 프레임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뭐 너무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FSR 지원을 안 하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다음은 호그와트 레거시도 한번 돌려봤는데 아무래도 최적화가 조금 아쉬운 게임이다 보니까 UMPC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고요. FSR을 활성화한 다음 그래픽 옵션은 낮음으로 해서 돌려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60프레임 가까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법을 쓴다거나 점프를 한다던가 하면 갑자기 막 스터터링이 생겨서 이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최적화 이슈가 있는 게임들은 아예 안 건드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인데 그래픽 옵션은 중간에 FSR 활성화한 상태에서 평균 4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AAA급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 방어하기는 조금 무리고 옛날 콘솔 게임, 그러니까 블러드본 같은 그런 느낌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한 붕괴 스타레일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건 뭐 60프레임 고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쾌적하게 잘 돌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게임은 워낙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뭐 어디 가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돌아가니까 그냥 얘도 잘 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디아블로4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주말에 베타 때 잠깐 해봤거든요. 옵션만 잘 만져주면 FHD에서 평균 60프레임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터보 모드가 아니라 그냥 성능 모드로 돌려도 굉장히 쾌적하게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디아블로4 같은 경우는 패드 지원이 워낙 잘 돼 있어서 UMPC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디아블로4 머신으로 쓴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게임들보다는 인디 게임을 더 많이 하는 편이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보시면 이런 아기자기한 인디 게임들은 게임 자체가 60프레임 고정이 아닌 이상 대부분 다 60프레임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0Hz 디스플레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AAA급 게임보다는 인디 게임을 돌릴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ROG Rline은 40W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FHD 해상도 화면 밝기 100%의 터보 모드, 그러니까 소비 전력 30W 기준으로 게임을 계속 구동했을 때 사용 가능 시간은 약 40분 내외였고요. AAA급 게임을 충전기 없이 여유롭게 즐기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배터리 용량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좋아하는 인디 게임들을 돌릴 때는 작동 모드를 사일런트로 바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는데요.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충전기 없이 약 2시간 반 내외로 비교적 괜찮은 플레이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캐주얼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유 시간에 충분히 넉넉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부분의 UMPC가 그렇겠지만 발열원이나 히트파이프는 중앙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립 위치는 전혀 뜨겁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다만 터보 모드로 고사양 게임을 한 2-30분 정도 돌리게 되면 이제 손으로도 슬슬 열이 전달되는 게 어느 정도 느껴져서 터보 모드로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능 모드나 사일런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해도 발열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듀얼 팬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말도 안 되게 적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이걸 데시벨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사일런트 모드는 소음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평범한 비즈니스 노트북이랑 비슷할 정도의 쿨링 소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모리 크레이트에 팬 소음을 측정해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상으로 봤을 때는 팬이 최대 속도로 돌 때 평균 30dB 정도로 측정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팬 두 개의 회전수가 5000rpm이 넘어가고 있는데 소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운드인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앞쪽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먹먹하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깔끔한 소리를 들려줬고 UMPC에서 이 정도 사운드 품질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웬만한 중급 게이밍 노트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 ROG Ally 핸드헬드 게이밍 PC였고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존하는 UMPC 중에서는 최고 성능입니다. AMD G1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탑재된 제품 기준이고요. 그래픽 옵션을 어느 정도 타협만 해준다면 웬만한 게임들은 거의 다 돌릴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완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범퍼나 트리거, 버튼 같은데 유격이 이 정도로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견고하고 ROG답게 마감도 훌륭해서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또 UMPC 중에서는 유일하게 12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이라 조금 가벼운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120Hz까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서 다른 UMPC에서 구동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겠죠. 또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 밖에서 쓰기에도 큰 부담이 없고 사운드 품질도 괜찮아서 이어폰이 없어도 크게 불편한 점 없이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또 OS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짜잘한 오류라든지 이런 UMPC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캐주얼한 인디 게임들 즐겨 하시는 분들, 뭐 할로우 나이트라든지 다키스트 던전이라든지 하드웨어 허들이 비교적 낮은 게임들을 주로 하신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확인되는 대로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IT 소식, 제품 리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